이번에는 재무상태표 작성 방법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국제회계 기준은 좀 일반 기업회계 기준과 다르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고 있네요. 유동자산에 대해서 특히 당좌자산을 보시면 일반 기업회계 기준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 이렇게만 나누고 있죠. 그런데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좀 이거를 좀 이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매출 채권, 금융자산 이런 식으로 나누고 투자 자산의 경우에도 지분법에 따라 이제 회계 처리하는 투자 자산이 있는데 이거를 일반 기업 회계 기준 배웠을 때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이제 별도로 이제 투자 자산에서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투자 부동산이 있어요. 투자 부동산의 경우에 국제회계 기준은 이제 투자 부동산 별도의 과목으로 관리를 합니다. 뭐 나머지는 좀 비슷합니다. 그리고 부채, 뭐 이렇게 부채와 자본 참고로만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몇 가지 더 살펴볼게요.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이 있습니다. 가지급금, 가수금 같은 임시계정, 재무상태표예금, 가지급금, 가수금, 뭐 여기에는 안 적었지만 현금과 부족 같은 거 재무상태표에 표시하지 말아야 되고, 2번 자산과 부채는 총액에 의하여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종류와 성격별로 구분 표시,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 구분하여 표시한다. 이렇게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유동과 비유동에 대한 구분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해서 현금으로 전환이 쉬운 것부터 이제 배열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 기업회계 기준, 뭐 이거는 뭐 공통적인 건데, 그럼 유동성 배열법, 현금 전환이 쉬운 건데, 유동과 비유동은 어떻게 구분하나? 단순히 우리가 1년 이내에 현금 전환이 가능하면 유동, 1년 이내에 현금 전환이 불가능하면 비유동,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1년. 여기 보시면 1년 또는 정상 영업주기라는 개념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1년인데, 정상 영업주기. 주로 이거는 이제 재고자산, 재고자산하고 매출 채권하고 매입 채무가 있어요. 재고자산, 매출 채권, 매입 채무의 경우에는 이때는 이제 정상 영업 주기를 기준으로 유동과 비유동을 나누는데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내가 아파트 건물을 지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아파트 너무 낮게 지었나? 좀 높은 건물도 있고, 아파트 건물 단지를 막 여러 개를 짓습니다. 그러면 이거 짓는데 좀 1년 안에는 이제 단지를 다 짓지는 못하겠죠. 그러면 우리 회사가 아파트를 짓는데요. 이걸 이제 팔 거예요. 그러면 짓고 있는 아파트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이걸 뭐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시는데, 건설 중인 자산은 유형 자산에 속하죠. 근데 나는 이거 판매 목적이거든요. 그럼 유형 자산이 아니라 재고 자산 성격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따진다면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제품 이런 거를 제공품이라고 하죠. 제공품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가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현금으로 전환되려면 1년 넘게 기다려야 되지만, 이거 정상 영업 주기가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1년 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을 짓기 시작해서 이제 판매할 때까지 이제 정상 영업 주기가
자,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그냥 유동자산에 해당하는 재고자산으로 분류할 수가 있고, 자,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도 자, 이렇게 같은 원리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승용차 같은 거를 36개월 할부로 판매했다.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그래서 자, 승용차를 이제 고객에게 인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달부터 대금을 받기 시작해요. 그럼 일부 금액은 1년 넘어서 받겠죠. 이것도 그냥 매출 채권으로 하면 돼요. 정상 영업 주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닌 경우 있죠. 예를 들어 내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요. 내가 김밥 천국에 가서 라면하고 김밥을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먹고 나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1시간도 안 걸리죠. 이러한 경우에는 그냥 1년을 기준으로 유동과 비유동을 나누고 정상 영업 주기가 1년 초과할 때는 정상 영업 주기를 기준으로 유동과 비유동을 나눕니다. 자,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유동과 비유동이 있는데 유동성 비유 자, 이거를 자, 유동성 비유동성 구분법. 그러니까 유동 자산에 해당하는 것만 쭉 몰아서 쓰고 비유동 자산에 대한 것만 몰아서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동성 배열법은 유동자산 내에서도 현금 같은 거 맨 앞에 쓰고 당좌자산을 재고자산보다 먼저 쓰고 그러는데 유동성 비유동성이라고 하면 유동자산에 해당하는 거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재고자산이 좀 금융자산보다 더 먼저 쓸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유동성, 비유동성 이 구분 내에서만 그냥 기록하는 방법. 아니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처럼 순서대로 기록하는 거 또는 혼합해서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맨 앞에 강의에서 국제회계 기준의 특징 얘기했을 때, 자, 국제회계 기준은 어떻다고 했어요? 좀 재량이 많이 부여되어 있다고 했었죠. 그런데 단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이게 전산 세무할 때도 아마 안 배웠을 거예요. 개정 과목 중에 이연법인세 자산, 이연법인세 부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자, 일반에서는 유동 비유동으로 나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연법인세 자산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회사가 계상한 법인세하고 세법상 법인세가 달라요. 회사의 법인세와 세법상 법인세가 다른 경우에 자, 여기에서 차이가 발생하겠죠. 이 차이를 조정하는 개정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이 차이가 1년 이내에 없어지면은 유동, 1년 이내에 없어지지 않으면 비유동으로 구분하는데 국제회계 기준에선 전부 다 비유동으로 구분한다. 이것만 별도로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예제 보도록 할게요. 예제 2-1번. 유동 항목으로 분류될 항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1번. 정상 영업주기 내에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고자산. 자, 이거는 뭐 정상 영업주기, 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매입 채무는 정상 영업주기 이내에 판매되면 유동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단기 매매 목적. 유동자산 맞고 12개월. 근데 사용 제한 없는 보통예금? 사실 이거는 사용 제한 기간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가장 올바르지 않은 이죠. 자, 4번 볼게요. 차입금인데, 자, 내가 12개월 이상 만기를 연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럼 다시 말해 이거는, 자, 12개월 이내에 상환할 의도가 없는 거네요.
자, 이런 경우에는 뭐가 돼요? 1년 이내에 갚을 의도가 없으니까 유동이 아니라 비유동으로 봐야 됩니다. 4번이 답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작성할 때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같은 임시계정은 표시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은 표시될 수 있으나가 아니라 표시하지 않습니다. 1번이 답이 돼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원칙적으로 상기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거.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은 유형자산이 막 한 3, 40개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중요한 거 몇 개만 기록하고 나머지는 기타의 유형자산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재량에 따라 삭제 허용 아니죠. 자, 국제회계 기준은요. 자, 이거는 좀 재량이 많이 부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가 또는 삭제 어느 정도 가능한데 허용되지 않는다. 3번이 잘못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봤고 다음에는 포괄손익계산서 작성 원칙에 대해 보도록 합니다.